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리그를 사랑하지만 승부 예측에 너무나 약한 축구 해설가 송영주입니다. 지난주 제가 K리그2 두 경기를 현장에서 해설했습니다. 특히 안산과 김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10골이나 터졌어요. 목이 쉬는 줄 알았어 그냥. 그리고 현장에서 우측 승부 예측의 구독자이신 대한민국 수원 블루윙즈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수원이 제주에게 0대2로 패배했어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죠. 수원에게는 4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10일이 강원하고는 승점 1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4경기에서 반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선물 드려야 되겠죠. 지난주 우측 승부 예측 올킬이 나왔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올킬 리스핀동님. 와, 그런데 리스핀동님은 이전에 선물을 한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경기를 맞추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장용준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셔서 댓글에 다시 대댓글로 선물 수령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선물 수령해 주세요. 그 지난 라운드 FCKKK님이 영혼을 담은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영혼을 담아달래? 아, 그분이 나를 모르네. 나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혼 없는 남자가 있을 수 있냐. 네, 참. 멈춰! 멈춰! 여러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회수를 올려야 돼! 그리고 구독자가 늘어나야 돼! 네, 저는 이번 시즌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문 좀 내주세요. 구독자 수를 늘려봅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K리그 1 35라운드 우측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봅시다. K리그 1 35라운드에서 우측 승부 예측이 주목하는 경기는 전북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지난 대구전에서 한교원과 구스타보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물론 간신히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교원과 구스타보가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차출됐다가 돌아온 5명 중에 4명이 선발 출전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물론 주중에 라이언시티하고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북의 기세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북이 홈에서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반면에 포항은 주중에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라와 레즈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 정재희와 고영준이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제2조에서 3전 전승으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리그 1 분위기는 다릅니다. 물론 포항은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리그 4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역시 완델송과 오베르단 그리고 백성종의 부상이 상당히 뼈아픕니다. 오베르단의 빈자리를 역시 한찬희하고 김종우, 김준호가 메워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포항이 주중 경기는 전북보다 하루 전에 치르긴 했지만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포항이 올 시즌 전북을 상대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포항은 이번 시즌 전북을 상대로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전북 원정 5경기에서도 3승 1무 1패로 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끈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인천이 만납니다. 저는 광주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3가지인데요. 광주가 지난 울산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전방에서의 압박, 그리고 빠른 전환을 보여주면서 이종효식 축구를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천이 주중에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쌍둥타이산과 경기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광주를 상대하게 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광주가 인천의 강한 면모를 최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주는 인천을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광주가 인천을 제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 길 바쁜 강원과 제주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강원 큰일 났습니다. 물론 가브리엘이 골을 넣으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지만 역시 브라질 공격수들이 터지지 않으면은 강원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느낌입니다. 제주는 지난 수원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주의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강원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제주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주가 최근 강원 상대로 3경기 우패고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강원이 승점이 너무 절실하잖아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 대구가 대결을 펼치는데 울산 뭐라고 할까요? 여전히 1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행보는 좀 아쉬움이 크죠. 물론 주중에 조우러하고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경기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하지만 리그 경기들 보면은 득점력이 너무 부족해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은데 최근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홍명보 감독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험을 하지 않고 승점을 어떻게 해서든 획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 지금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게 좀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고 있다가 지난 경기 전북전에서 1대2로 패배했죠. 저는 많은 분들이 대구 무시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구는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면서 빠른 역습, 여기다가 세징야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에드가라든가 고재현이라든가 바셀루스를 앞세운 공격은 날카로움을 보여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원정 경기에서 대구가 울산을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 경기에서 울산이 승리를 거뒀다는 건 분위기를 바꿨다는 점이고 울산은 공격만 터진다면 언제든지 승점 3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울산 승리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수원과 대전이 만납니다. 수원 지난 제주전에서 0대2로 패배했죠. 최근 7경기 봤더니만 1승 6패예요. 어찌합니까? 영기훈 감독 대행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은 뭐 뮬리치라든가 안병준이라든가 이런 공격수들이 터지면서 골을 넣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수비 쪽의 집중력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공수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하위에 머물겠죠. 여기다가 상대가 대전입니다. 대전 지난 경기 수원FC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티아고가 골을 넣었죠. 대전은 티아고라는 해결사가 있어요.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수원이 홈에서 사력을 다해서 승점 3점을 획득하고자 노력할 텐데 대전의 끈끈함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 경기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무승부야? 네. 나는 오히려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데 강원 제주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주가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 수원FC와 서울이 만납니다. 수원FC는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미드필드의 힘은 여전합니다. 윤빛가람, 이승우, 이영재 모두 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에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진규 감독 대행이 지휘봉 잡고 나서 서울의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나상호가 또 골을 넣었고 지동원이 2년 만에 골을 넣었어요. 나 지동원 군대 갔다 왔는 줄 알았다. 네, 지동원이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가운데 컨디션 조절에도 문제가 좀 있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여하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이 최근 경기력도 우위에 있고 흐름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측 승부 예측은 군사지역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맨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막 지나다녀. 영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제 영혼을 받고 싶으시면 우측 승부 예측 꼭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